네, 안녕하세요. 카동의 최PD입니다.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이제 가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스텔스 차량, 주행등을 켜지 않고 정속으로 가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 걸 보고, 이거는 좀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이 차량을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전투기가 스텔스 차량이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차량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주간주행등이나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도로에 계세요. 그런 차량들을 보면 항상 옆에서 라이트를 껐다 켜주고, 아니면 뒤에 있으면 뒤에서 라이트를 껐다 켜거나 알려드리고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제보해주신 제보자님 노하우로는 손전등 하나를 챙겨서 손전등으로 정차했을 때 눈뽕으로 불 켜야 돼요, 불 켜요, 불 켜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뭔가 퍼런 게 번쩍했죠? 예, 번쩍. 저 랜턴 프레시 이걸 차에다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걸로 눈뽕 타임 해갖고요, 그 차한테 번쩍번쩍했어요. 너무 눈으로 하면 깜짝 놀라니까 옆으로 이렇게 돌렸대요. 근데 이런 스텔스 차량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대형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스텔스 차량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깜깜한 밤, 고속도로 1차선에 서 있는 화물차 2대, 후미등은 물론 비상등도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후미등이 꺼져 있는 화물차 뒤를 들이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죠. 화물차와 화물차 간에 나면 보통은 경미한 사고로 끝나지 않거든요. 사경을 헤매고 계시던 상황이었고 후미등을 킨다거나 생각할 새가 없이 그대로 밖에 나와서 누워 계신 상황이었는데, 이 뒤에 있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미쳐보지 못하고 후미를 그대로 충돌을 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30대 SUV 차량 운전자분과 화물차를 운전하시던 50대 운전자분께서는 사망을 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속도로, 특히 산이 우거져 있고 가로등만 의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두운 고속도로에서는 특히나 이 차량들이 정말 안 보여요.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진짜 코앞에서 보이거나 주기적으로 쌍라이트를 한 번씩 켜주고 가야 될 정도로 야간 시에는 고속도로에서는 주행등이 켜져 있지 않으면 정말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족,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바로 어저께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은 도로교통법 37조에는 차와 노면 전차에 등화가 필요한 시간대나 기상상태, 특정 장소 등을 운행할 때는 반드시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밤, 두 번째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시야가 확보가 완벽히 되지 않는 날에 주행등을 꼭 켜라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터널 안 고속도로에는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주차하는 경우에 반드시 주간주행등 및 비상등을 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특히나 누구나 볼 수 있고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빛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발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전면에 유리발수를 하게 되면 빗물이 떨어지거나 물기가 떨어지더라도 제가 흩어지거든요. 와이퍼질을 하지 않고서는 시야가 굉장히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서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충분하게 방어운전을 통해서 나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터널 안,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생각보다 주행에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확 밝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물체라든지 어떤 사물이라던가 보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은 특히나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주행등을 켜고 터널 안을 진입하셔야 나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가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어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막 뛰쳐나오더라고요, 터널 안에서. 제가 본 것만 30-40명. 터널 안에서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서 불이 붙은 상황인데요. 응급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운전자분들이 미처 못 보고 또 2차 충돌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항상 다른 분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또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많이 느껴요. 아, 오늘은 부디 사고가 나지 않기를, 아, 오늘은 좀 안전하게 무사히 다시 내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에는 꽤 많은 분들이 졸음운전을 하거나 주행등이 켜져 있지 않거나 터널에서 과속을 한다거나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위험한 부분, 1차선 정속주행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1차선은 본래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과 3차선의 승용차들은 보통 정속으로 주행을 해야 하는데, 추월차선에선 밀리게 되고 차가 또 밀리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를 또 발생시키고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 야간 주행 시에 항상 주행등 오토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빗길 운전, 눈길 운전에서는 어두운 안개가 많이 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행등을 오토로 두셨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어두운 경우엔 무조건 수동으로 주행등을 켜셔서 나를 방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쏘카에서는 이런 전조등을 아예 켜고 달릴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림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쏘카는 야간에 전조등을 끈 채로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운전 알림톡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집한 진단 데이터 기반으로 안전운전 알림톡 대상은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시동은 켰지만 전조등은 꺼진 상태가 12분 지속된 차량이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림톡으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을 하면 정상 차량 대비 사고 비율이 1.5포인트 높다고 나와 있어서 더 많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쏘카에서 이런 알림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알림톡인 것 같아요. 내 차도 보호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1년 동안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한 예약 건수는 전체의 2.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차를 보는 10대 중에 약 3대가 켜지 않고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비율이고 안전하지 못한 도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텔스 차량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상대방이 스텔스 차량이면 알려줘야 하고, 그렇게 도로의 흐름을 확보해서 사고율을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한 운전자의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운전을 하기 전엔 무조건 내 차량에 전조등이 오토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주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겟팅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신청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메일로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